이번 시간은 선택자 두 번째 시간, 선택자 2편입니다. 선택자 1편에서 다루지 않았던 선택자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CSS에서 선택자가 뭐고 어떤 역할을 하는 녀석인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선택자는 어떤 요소에다가 스타일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인데요. 선택자는 그 종류가 무척 많아 선택자 1편에서는 기본 선택자와 그룹 선택자에 대해서만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두 번째 영상에서는 특성 선택자 그리고 결합 선택자에 대해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성 선택자입니다. 속성 선택자라고도 부르는 특성 선택자는 주어진 속성의 존재 여부나 그 값에 따라 요소를 선택하는 선택자입니다. 아래에 예시가 두 개 있는데요. 둘 다 선택자 부분을 대괄호로 묶어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괄호로 묶어주는 것이 특성 선택자의 기본 형태입니다. 왼쪽의 것은 HTML 태그에 클래스라는 속성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어쨌거나 클래스가 존재하기만 하면 요소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선택자이고요. 오른쪽의 것은 클래스라는 속성이 있으면서 그 값이 아이템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요소를 선택하겠다 라는 선택자입니다. 어렵지 않죠? 특성 선택자에 몇 가지 기호를 추가하면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요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이는 예는 속성값 일부만 가지고도 요소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우리가 Shift 8을 누르면 나오는 별 기호는 속성값 안에 주어진 값이 포함되어 있기만 하면 요소를 선택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Shift 6을 누르면 나오는 웃는 눈, 꺽쇠는 속성값이 주어진 값으로 시작할 경우에 요소를 선택하겠다는 의미이고요. Shift 4를 누르면 나오는 달러 기호는 속성값이 주어진 값으로 끝나는 경우에 요소를 선택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특성 선택자의 기본적인 형태 몇 가지 확인해 봤는데요. 그러면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선택자 연습을 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요소들 몇 가지 만들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자 연습을 하기 위한 요소 몇 가지를 추가해 놓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특성 선택자의 가장 기본형 클래스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라고 쓰기만 했어요. 이러면 뭐냐면 클래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를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겠죠? 클래스라는 요소를 가지고만 있으면 색깔을 블루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블루 확인하면 네, 보이시죠? 클래스가 있는 애들만 파란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도 해볼까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만 컬러를 브라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요소만 브라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된다가 특성 선택자 기본형인데요. 여기에다가 등호를 추가해서 값을 매칭을 시켜주게 되면은 해당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선택한다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에 줄처럼 해주게 되면 클래스가 아이템인 경우에만 파란색으로 컬러를 지정한다 되는 거고요. 이 경우 클래스는 모두 텍스트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템인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아이디에다가는 정확하게 유니크라고 한번 해볼까요? 아이디가 유니크인 요소에 대해서만
레드를 지정해준다 라고 하게 되면 네, 이렇게 id가 유니크인 요소에 대해서는 색깔이 빨간색이 된다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성 선택자의 기본형 확인해 보았고요. 자, 여기에서 변형으로 기호와 함께 쓰이는 특성 선택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클래스와 값을 매칭해주는 등호에다가 앞에 별 붙여줍니다. 별 붙여주게 되면 이거는 주어진 값을 포함하기만 하면 된다가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클래스가 t라는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색깔을 지정한다 되는 거고요. 텍스트에는 t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파란색이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tt라고 해볼게요. tt라고 하면 네, tt라고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text 이렇게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열만 집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te는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기호입니다. 그 다음 기호는 뭐뭐로 시작한다 볼게요. 자, id 앞에다가 꺽쇠 한번 주겠습니다. 꺽쇠 주고 uni라고 해볼게요. id가 uni로 시작하는 경우에만 이라는 뜻인데요. 이 경우에는 잘 됩니다. 빨간색이 지정이 되는데 만약에 id가 크로 시작된다 라고 해보면 안 되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죠. 무엇으로 시작할 때 라는 의미의 등호, 꺽쇠 등호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죠. 무엇으로 끝날 때 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클래스에다가 $사인을 등호에 붙여주고요. 여기에서 xt 해볼까요? 텍스트는 xt로 끝나죠. 그래서 파란색이 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텍스트에 앞 세 글자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세 글자는 시작하는 거니까 $사인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기호를 썼을 때는 무엇으로 끝날 때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대괄호를 사용해서 속성을 표현해 줌으로써 요소를 선택한다라는 것이 속성 선택자 또는 특성 선택자인데요. 다양한 기호와 함께 사용해서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을 다양화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우리는 같이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다음 선택자는 결합 선택자입니다. 결합 선택자는 2개 이상의 선택자를 결합시켜서 결합된 조건을 만족하는 요소를 선택하는 선택자입니다. 결합 선택자는 크게 두 가지, 자손 결합자와 형제 결합자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자손 결합자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선택자 중에 첫 번째 선택자 요소의 자손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div라는 선택자를 하나 놓고요. 그 뒤에 공백을 한 칸 띄운 다음에 p를 놓으면 이는 div 요소 안에 위치하는 모든 p 요소를 선택하기라는 뜻입니다. 즉 div가 가지고 있는 하위 요소 중에서 p가 있으면 걔네를 전부 선택한다 라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 div 뒤에 꺽쇠를 붙여주고 p를 붙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div 요소의 바로 아래, 바로 한 칸 밑에 있는 하위 요소를 선택한다 라는 의미이고요. 그 하위 요소가 p인 경우에만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자입니다. 다음은 형제결합자입니다. 형제결합자는 2개의 선택자 중 첫 번째 선택자 요소의 형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고요. 첫 번째, H1 요소 뒤에 물결이 그려져 있고 그 뒤에 P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H1 요소의 뒤에 오는 형제 중에 모든 P 요소를 선택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란 상위 태그도 하위 태그도 아닌 동일선상에 있는 요소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예시의 경우에는 H1과 동일선상에 있는 요소 중에서 모든 P를 선택한다 입니다. 두 번째 예시는 플러스 기호를 사용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H1 요소의 바로 뒤에 오는 형제 P 요소를 선택하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형제 간에 서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H1 태그 뒤에 바로 P 태그가 붙어 있는 경우에 이를 선택할 수 있는 형제 결합자가 바로 플러스 형제 결합자입니다. 자, 그러면 결합자의 기본적인 형태들도 한 번씩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도 실습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결합자 실습을 해볼 건데요. 결합자 실습은 특성 선택자 연습하던 환경에서 스타일 태그 내용만 싹 지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합자는 크게 두 가지, 형제 결합자, 자손 결합자 있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분을 하기보다는 그냥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합자의 기본 형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선택자가 있고요. 그 뒤에 두 번째 선택자가 따라오는 형태예요. 이런 식이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첫 번째 선택자 한 칸 띄고 두 번째 선택자, 이거는 첫 번째 선택자의 하위 요소 중에서 두 번째 선택자에 해당하는 거는 전부 선택하겠다가 되는 겁니다. 현재 코드를 예로 들면 바디 태그의 안쪽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 중에서 H1으로 된 요소를 모두 선택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를 선택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P로 바꿔주게 된다 그러면은 바디 태그 안쪽에 있는 모든 P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해볼게요. 네, 보이시죠? 색깔이 전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스판으로도 바꿔볼까요? 스판은 바디 태그 안에 있는 하위 요소 중에 포함이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스판 태그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기호를 추가해주면 결합자의 의미가 조금씩 변한다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기호로서 꺽쇠 한번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꺽쇠가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 선택자의 바로 한 단계 하위 요소인 두 번째 선택자를 선택하겠다가 되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스판 태그가 바디 태그의 두 단계 밑에 하위 요소이기 때문에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바디 안에 P 안에 스판이 있기 때문이고요. 이 스판을 이 기호를 사용해서 선택해 주기 위해서는 P라고 써주셔야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한 단계 아래, 바로 아래 하위 요소를 선택한다라고 해서 자식 선택자라고도 불리는 결합자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 형태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형제를 선택하는 결합자 보도록 할 건데요. 형제를 선택할 때는 첫 번째로 물결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H1 물결 P 이렇게 해주면 H1을 뒤따르는 모든 형제 중에서 P를 다 선택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H1을 뒤따르는 모든 형제 중에서 P를 선택하겠다. 결국에는 이 P들 모두 선택이 되겠죠. 칼라를 레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칼라 레드 하면 네, 레드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스판만 빼고 다 선택이 됐죠. 자, 그런데 이 물결을 갖다가 플러스로 바꿔주게 되면 이것도 형제 결합자지만 의미가 달라집니다. H1 플러스 P는 H1에 바로 뒤에 P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선택하겠다가 되는 형제 결합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경우에는 첫 번째 P 태그에 대해서만 선택이 될 것이고요. 확인해보면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클래스가 텍스트인 요소의 바로 뒤에 있는 P만 선택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클래스가 텍스트인 요소 두 개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P가 있는 경우도 두 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3번 문단하고 5번 문단이 선택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과연 될까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바로 뒤따르는 형제를 선택할 수 있는 플러스 형제 결합자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이용해서 요소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결합자의 재미있는 특징이고요.
여러 가지로 연습을 해보셔서 재밌고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합자에 대한 실습도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특성 선택자는 주어진 특성의 존재 여부나 그 값에 따라 요소를 선택한다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성이란 속성을 의미하고요. 특성 선택자는 값의 포함 여부나 포함 위치 등을 통해서도 요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결합 선택자는 여러 선택자를 결합하여 요소를 선택하는데요. 자손이나 또는 형제 중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요소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선택자 2편이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소를 선택해서 스타일을 다양하게 지정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